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 투자 계획 있으신가요? 오늘은 매월 생활비를 받기 위해 투자한 상가가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제 고객 소개로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1년 전에 신도시에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매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임대료가 매월 따박따박 제 날짜에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밀리더니 지금은 3개월이나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은행 이자도 지금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돈 3억에 은행에서 융자를 5억을 받아가지고 총 8억짜리 구입을 하셨는데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만도 한 200여만 원 된다고 너무 고민이 많다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또 대부분의 분들이 상가 투자를 계획하거나 상가 투자를 하셔서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분처럼 임대료가 밀려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서 고생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이러한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지 상가 분양하는 데 특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려면 일단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익률이 높아야 물건을 이게 뭐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지, 수익률이 낮아버리면 아예 내 검토 대상에서 배제를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찾아낸 해답이 있죠. 임차인들을 높은 금액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무에서 렌트프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인테리어 비용이 뭐냐, 또 렌트프리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집기도 들어와야 되고 뭐 천장, 전기,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다 하고 나야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만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조금 높더라도 몇 개월간 임대료를 안 내도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분양업자와 신규 입점하려는 임차인 간의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져서 높은 그 임대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상가를 받는데 수수료 준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중개 수수료라는 걸 내잖아요. 최대 0.9%까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가 분양받으면서 아마 수수료 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수수료를 받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분양 대행 수수료가 전체 매가 5%에서 최대 8%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0억짜리 하나를 팔았다. 그럼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수수료가. 만약에 8%다. 그럼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주어지다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만 유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돈을 다 누가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과론적으로는 매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번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분양을 받는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도 있고 토지가도 있고 기타 비용도 있습니다. 기타 비용 속에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보시면 9억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로 책정이 되어 있죠. 전체 매매가의 8%, 9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알고들 계셨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안전할까요? 이분 사례에서 보듯이 매달 임대료가 딱딱 들어온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뭐 200이 됐든 300이 됐든 500이 됐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매달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면 되는데, 투자한 돈에 대해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이자까지 이분 같은 사례에서는 지금 본인이 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자리를 잡고 형성이 되는 데는 뭐 1, 2년, 길게는 4,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권이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로 분양받는 업체들은 폐업률을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폐업률이 높습니다. 그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표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셨다시피 폐업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시려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치로 뭐 이런저런 거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임차인들이 영업이 활성화된 시점, 그것이 언제입니까? 권리금이 형성된 시점이 상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상가 투자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의 유형이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에 임대 수익률 많이 나오고 새 건물이고 관리도 편하고 주변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바람에 신규 상가에 덥석 분양을 받으시는데,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고 신규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2, 3년, 3, 4년 지나서 임차인들이 영업이 활성화돼서 권리금이 형성된 시점에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정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지속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8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2019년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